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한국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보다 자세하게 오늘 이 시간 알아보면서 문을 열 텐데요. 먼저 미국 현지 연결해서 현지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언론들은 어떤 정보를 또 내놓고 있는지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의 우창환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 현지 언론들은 먼저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까? 현지 언론은 밋 롬니가 선거 막판까지 선전했지만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의 표를 얻는 데 실패하고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그리고 콜로라도, 아이오와 같은 경합주에서 패배함에 따라서 오바마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유리한 기사들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팍스 뉴스는 벌써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오바마 당선 때문에 걱정스러워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고 있고요. 이번에 유권자들이 오바마를 지지한 이유가 오바마 1기 정부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그 정부가 추진하려던 일을 끝낼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이 강했다는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결국 오바마가 성공적으로 재임을 하게 되었지만 오바마에게 앞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오바마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앞으로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고요. 또한 공화당이 이번에도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화당 의원들과의 신경전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금 재편 문제라든지 실업률 문제, 시리아, 이란 등 중동 국가와의 관계 문제, 그리고 에너지 정책 등 또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죠.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단 오바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만큼 진행하고 있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대통령 당선 연설에서 정치적 책략보다는 실제적인 정책, 액션 플랜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 동안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일단 선거 전략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전략을 또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번 선거는 비방 광고가 특히 많았던 선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모두 지난 10월 말에만 한화로 약 250억이 넘는 돈을 상대방 비방 광고에 쏟아부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외에도 SNS를 통한 선거 전략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2008년 선거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성공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모든 후보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울 만한 전략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지지층에 맞는 맞춤형 선거 메시지 전달에 두 후보가 주력했다는 데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선거 직후 공화당 측에서도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었던 예전 선거와는 달리 인구학적인 접근이 필요했었던 선거였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오바마는 젊은 표심과 서민층을 겨냥한 선거 메시지, 예를 들면 이미 통과한 의료보험 정책, 오바마 케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공교육 강화, 대학생 등록금 대출 금리 인하, 그리고 소수민족 정책 완화 등을 내세웠었습니다. 한 좋은 예로는 오바마가 올해 4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있었던 지미 팔른의 MBC 레이트 나이트 쇼라는 코미디 프로에까지 직접 출연하면서 대학생 등록금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쳤었습니다. 반면 롬니는 주로 사업체들의 감세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한 경제 위기 타파 등을 골자로 한 주로 백인 기득권 계층을 겨냥한 메시지들을 강조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가 백인들의 표를 많이 잃은 반면에 여성과 젊은 20, 30대 지지자들, 그리고 소수민족, 특히 히스패닉 지지자들의 표를 많이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죠. 앞서서 오바마 케어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제약 쪽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미국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오바마의 2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미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흐름을 유지한다면 된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바마 1기 정부가 그래왔듯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 보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도 더딘 경제 회복과 높은 실업률로 공화당 측의 공격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경기 회복에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각 산업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IT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이 글로벌 워밍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산업 등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오바마의 경제 정책이 주로 자국민들의 일자리 보호라든지 제조산업 보호 등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다소 무역국들에 대해서 불평등한 경제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점들에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우창환 교수님께서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교수님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미국에서는 비방 광고가 좀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또 대선 기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선거 전략이 주목을 받을지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시대가 이제 다매체 시대라고, 하는데요. 물론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당연히 모든 후보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이들과 소통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매체가 많아지면 대중들이 점점 더 영리해진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매체가 얼마 없을 때는, 한두 매체를 주도하면 그것이 여론이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몇 개씩 나타나고 또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눈물 마케팅이라든지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라는 그런 전략들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내세운 전략 역시 지난 오바마 1기 정권에 대한 심판론에 가까웠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통해서 바꿔보자는 주장을 많이 펼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이 유권자들이 수긍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예를 생각해 보더라도 지난 총선 때 나는 꼼수다라는 대한 매체 메시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데는 얼마든지 동의를 하지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당에 유리했었는지를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앞세우는 전략보다는 확실한 정책을 내세우고 그 유권자들에게도 그 정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전략을 찾아보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전반적인 현재 분위기, 그리고 미국 대선의 특징,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의 우창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